또 이어서 계속 할게요. 네. 이제 사전 시각화 능력이란 게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머릿속에 하여튼 그려지는 그런 능력을 사전 시각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바로 카메라 부터 들이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내가 찍을 만한 그런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찾아보고 또 빛과 그림자는 어떤가 또 이제 그런 걸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저기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기법들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남들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그런 이제 기법으로 찍는 건 조금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프레이밍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 배운 대로 틸팅 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노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이렇게 이제 병치한 딥틱 기법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제가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 틸팅에 대한 기법 그 다음에 이중 촬영에 대한 그런 이제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진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진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찍어 나가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틸팅 기법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면 틸팅 기법이란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비교적 셔터 속도가 좀 느린, 그죠? 한 30분의 1초 미만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30분의 1초나 20분의 1초, 또 그다음 10분의 1초. 이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더 이 틸팅 효과는 더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 틸팅은 세로로 카메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나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로 줄이 표현된 게 틸팅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카메라가 세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로로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가로로 흔들리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선명하게 이 나무 줄기가 표현이 됩니다. 자, 틸팅은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저속 셔터 한 2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도 한번 찍어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은 또 이중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를 180도로 돌려 가지고 또 한번 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뭔가 이렇게 막 사진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또 묘한 어떤 세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나무가 이뻐서 나무가 독특해서 찍었다 이런 것보다는 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하는 사물성도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카메라를 180도 돌렸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됐죠. 그러면은 저게 나무를 찍었지만 나무가 아니라 마치 서 있는 사람의 다리 같잖아요. 그죠? 이 형상 자체가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네. 틸팅 할 때는 저 나무가 혹시 찍은 거예요? 아니요. 나무를 바라보고. 근데 나무가 저렇게 틸팅했는데 그대로 저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나? 네, 나옵니다. 틸팅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그 뿌리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안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사람의 다리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미리 하고 그다음에 한 이 정도 중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셔터를 누르면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면 조금 잘릴 수 있으니까 조금 위에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이것보다도 위에 초점을 맞춰 놓고 밑으로 순간적으로 내리면서 셔터를 누르면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한 번 더 180도로 뒤집어서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나무 잎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근데 이게 했는데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이건 어차피 이중으로 찍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중으로 처음에 한 장을 찍고 180도 돌려서. 첫 번째 사진은 tilting으로 찍은 거고 두 번째 사진은 180도 뒤집어 가지고 찍은 거고 그대로 tilting 안 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경화면은 저기 tilting으로 찍은 게 안에 약간 tilting을 준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얗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두 번째 찍은 게 이게 Y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180도 뒤집어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렇죠. 밑에 저기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둥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그런 형식도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성벽길 같은 데 심어진 나무 보면 이 가운데 중간 부분이 뚫려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도 우리가 틸팅을 하다 보면 이 하늘 부분이 너무 허해가지고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하늘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이 하늘 부분을 만약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180도로 돌려서 또 찍으면 어차피 이 부분이 나무가 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원래 찍었던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저기 붙은 거죠. 원래 이 아래쪽에 있던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틸팅이라는 게 내가 이제 한번 틸팅하고 이중 노출을 하면 처음에 한번 찍힌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카메라를 180도로 돌리면 원래 이 아래쪽에 있던 나중에 틸팅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이 나무 이파리가 처음에 이제 찍었던 그 이미지가 내가 카메라를 180도로 돌렸으니까 이 위에 표현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버드나무 같은 걸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그 틸팅을 먼저 했죠. 네네. 틸팅을 이거는 틸팅 모드로 이중 노출 모드로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틸팅을 하고 또 돌려서 또 틸팅을 해도 되고 그냥 찍어도 되고. 상태는 지금 틸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틸팅을 안 했죠. 두 번째 안 한 거지. 네. 이거는 둘 다 틸팅으로 찍은 거고 이중 두 번을 찍었는데 둘 다 이거는 틸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한 장은 틸팅으로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찍을 때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찍고. 이게 나무 잎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가 좀 이상해. 예. 예. 오히려 뭐 더 재밌는 거죠, 뭐 이성하기보다는. 첫 번째 이거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저거는 저기 두 번째 이거는 틸팅이 아니고 저거는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틸팅인 거예요. 틸팅은 아니에요. 그렇죠. 틸팅을 찍는 것 때문에 저게 흔들렸지. 나무 잎이 흔들렸지. 네. 저거는 틸팅은 아니고 뒤집어가지고 180도 뒤집어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Y자로 돼 있죠. 아니 글쎄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두 번 다 틸팅 하셨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두 번 다 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두 번 다 틸팅했는데 나무 잎이 그쪽에 나오는 게 이상하다. 뭐 겹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겹쳐서 이 부분들 이걸 해도 뭐 이제 또 카메라가 그렇게 또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기 첫 번째 사진은 안에 배경은 틸팅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tilting한 거고요. 두 번째 찍은 저거는 180도 뒤집어 가지고 그렇죠. 이중 노즐로 찍은 거지. 네. 이거 tilting은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틸팅은 한 번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두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두 번 한 거고, 두번 했다면 이건 한 번 한 거고. 이상하잖아요. 예, 두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두 이렇게. 번째 스님 tilting한 건 이거는 밑에서 칠게 올린 겁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 밑으로 세로로 해가지고 위에서 찍은 겁니까? 예, 뭐 틸팅을 밑에서 위로 해도 되고, 또 위에서 밑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위에서 밑으로 많이 하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많이 근데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사진 저거는 첫 번째 사진 이 찍을 때 오른쪽. 밑에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음. 찍은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중노즐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찍은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자, 또 이 시간을 표현할 때도 이것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우리가 이제 어떤 카페 같은 데가 이거는 사직동에 있는 그 티베트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간을 주제로 찍고 싶다.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제 거기 티베트 카페에 갔으니까 거기 이제 티베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을 찍은 인물 사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먼저 이제 이 시계를 내가 배경으로 하나 이제 찍든지 아니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티베트 여인을 찍는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찍습니다.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때는 반대쪽도 이중 노출 모드로 해서 먼저 한 것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계를 내가 먼저 찍었다. 그럼 시계를 찍고 그게 배경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주변을 둘러 보니까 이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저 여성을 한 번 더 또 찍은 거죠. 네? 사진을. 여자 사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한 그런 이제 사진이나 뭐 시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아, 이걸 이중 노출로 찍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시계도 사진이고 그렇죠. 사람도 사진이고 그랬네. 시계는 실제 시계. 실제 시계입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지금 같은 시간대에 찍은 겁니까? 거의 같은 시간대죠. 예, 보니까 예. 시계가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 예. 그죠? 이것도 30이고 이것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그냥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겠지만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니까 티베트 할머니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사진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내가 이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할머니 사진을 또 위에 또 이중으로 찍으니까 이런 또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걸 또 두 장을 이렇게 병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한 장의 사진에 시간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색은 조금 흑백 같고 이거는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색도 마찬가지로 좀 자기가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흑백 사진이었고 이건 컬러 사진이었고 사진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젊은 이 여성의 모습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그 컬러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컬러로 찍고 그대로 이건 흑백으로 찍는 게 더 시간성을 표현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흑백 사진 자체는 좀 더 과거의 시간을 더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더라도 좀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한번 이중 노출을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랑 같이 집에 시기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찍으십시오. 항상 머릿속에는 주 대상을 가지고 단순하게 찍어야 되겠다. 시계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시계도 좋고, 그 다음에 달력 사진. 집에 카렌다 사진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찢어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날짜만 있는 거. 그것도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그걸 또 소품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먼저 한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어른 얼굴도 한번 찍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중 노출을 찍으면 거기에 이제, 찍은 날짜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언제 몇 월 며칠 찍었구나. 여기까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진 찍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좀 전체로 많은 것을 찍을 때라도 메인 핵심 주제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포즈에 관한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때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친구가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그죠? 주 대상이죠. 근데 나머지는 대체로 흐릿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이걸 전체를 다 강조를 해버리면 이때는 어느 것 하나도 강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면 이 주인공한테, 젊은 이 친구한테 초점을 맞춰주고, 또 마치 이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V자를 해주잖아요. 빅토리, 승리,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대비적인 그런 효과도 이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끔 구성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포즈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 포즈. 근데 주제 저 찍을 때게 F값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거의 아마 한 3.5나 4 정도 됐을 겁니다. 네, 2.8을 하면 너무 많이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한 4 정도. 네, 그때 망원은 아니죠. 망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뭐야 주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망원으로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더 뒤에가 많이 흐려지죠. 예. 네네.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뭐 조리개를 한 4.0까지만 해도 뒤에는 더 많이 흐려집니다. 네. 자, 이제 또 포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하려면 이 포즈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즈는 이제 사람이나 어떤 대상의 그런 이제 몸가짐이나 뭐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포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옛날에 저도 이런 걸 좀 많이 해봤는데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 멀리서 차가 오면 이제 처음에는 이 손을 들잖아요. 이제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태우는. 근데 이제 차가 가까이 오면서 안을 보면 사람이 타고 있으면 내리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제가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손을 처음에 당당하게 들잖아요. 그죠? 차 세워달라고. 근데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내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때 그 마음이 좀 그려지잖아요. 좀 외국인입니다. 티벳, 티벳입니다. 티벳 지역 여행할 때 이제 우리가 대절한 집차고 이제 저 만약에 자리가 있었으면 저 사람 태워줬을 텐데 우리도 뭐 뒤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태워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 이거는 안전검사를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티벳이나 중국 이런 데 차 운행할 때는 항상 안전검사증을 이 바깥에 붙여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2008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사진을 찍었구나. 이제 그 단서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2007년 8월 달에 티벳 지역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은 차이 나지만 비슷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S자로 이렇게 또 굽어 들어가죠. 마침 또 그 전에 이렇게 비도 내렸습니다.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차에 비 내리는 날 조수석에 타면 비가 막 내리고 그러면 와이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특히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되고 한두 명 정도 지나갈 때, 우산을 쓰고 지나갈 때,
그때 찍으면 이 차의 저 차창을 프레임 속의 프레임으로 찍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것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수암 골목. 혹시 수암 골목이 어딘지 아세요? 예. 집인가 골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암 골목이죠. 수암 골목 83호. 할머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이고. 아 집이에요. 예. 수암 골목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이제 그 대표적인 달동네가 이 수암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포즈도 그렇고 또 이 포즈도 그렇고 좀 뭔가 애틋함 그게 드러나고 사진이 스스로 말을 하겠잖아요. 그죠?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포즈의 역할이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냥 이제 또 사진은 항상 좀 우연과 필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가서 보통 이제 사진가들은 사진을 어떻게 많이 찍냐 하면 그냥 동네를 한 바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풍경을 찍는 거죠. 근데 이러한 풍경을 제가 이제 만난 건 우연이잖아요. 그죠? 우연적으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우연으로 만났지만 내가 이 수암 골목에 간 것은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은 한마디로 하면 우연과 필연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으러 나가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의 특징이 우연과 필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러한 장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러 나가지 않으면 못 찍잖아요. 또 나갔는데도 카메라가 없었다 그러면 또 못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 나가라는 이야기죠.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이상 꼭 찍으십시오. 또 이 포즈도 보면 여기도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 젊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한테 저 스마트폰 주고 저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병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병원 그런 이제 대기실 앞에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저 쪽잠을 자고 저 꼬마애는 또 스마트폰으로 또 삼매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포즈가 이런 이제 포즈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 포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뒷모습, 옆모습 이런 모습도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떤 포즈가 되고 항상 단순하고 이제 좀 이런 구성들이 더 사진을 찍을 때 느낌, 분위기를 잘 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 이거 이제 상녀가 나가는 그런 풍경을 찍을 때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전체의 모습들이라든지 넓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진들보다는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그런 느낌들이 또 잘 살아나는 거죠. 또 흑백으로, 그죠? 이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로 잘 관찰해 보시면 이 포즈를 통해서 내면의 심리 같은 그런 걸 이제 드러내거든요. 우리 개도 그렇잖아요. 지송님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가 이렇게 막 화를 낼 때라든지 성이 나 있을 때 꼬리가 어떻던가요? 그죠? 새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도 특히 호랑이과의 동물들 같은 경우 나 개 얘들도 경계를 할 때라든지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꼬리를 치켜듭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황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황소도 꼬리를 지금 지켜들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공격성도 살아있고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단념할 때는 어떠냐 하면 보십시오. 절대 잔념에 좀 포기하는 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물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이 이제 고개 푹 숙인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자세히 보면 혀를 또 내밀고 있잖아요. 이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다, 대항할 기력이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즈만 잘 활용을 해도 또 스페인에 찍은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사진을 어떤 사진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저거는 저걸 내용을 모르면 모르거든요. 제가 스페인에 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투어를 갔다가 보셨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좀 잔인하긴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 못 볼 건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번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예. 그리고 이게 소를 한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6마리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소는 되게 좀 약간 아마추어 투사, 좀 실력이 좀 없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소를 단칼에 심장에 이제 칼을 꽂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는 최고의 투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한 칼에 딱 쓰러뜨리는 소가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숨골이 딱 있어요. 칼이 그 정확하게 거기 이렇게 휘는 칼이 있거든요. 그걸 딱 꼽아가지고 심장을 깨뚫어야. 심장까지 깨뚫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딱 주저앉아요. 저기 주저앉는다고. 그렇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찍은 사진. 주저앉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저는 소에 대한 어떤 연민,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저 대상에 대한 그런 연민, 좀 아픔 이런 것도 느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진 제가 TV에서도 찍은 사진인데 포즈를 제일 잘 설명하는 사진이잖아요. 그죠? 저 장사꾼은 어떻게든지 좀 양고기를 또 팔아야 되겠고.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말린 고기 아니에요? 손님 머리 위에 아니 이쪽 반대쪽. 이건 말린 겁니다. 말린 육포 같은 그런 거. 이 양고기 말린. 걸려 있는 거. 걸려 있는 앞에 건데. 시계 걸려 있는 게 이제 걸려 있는 것도 머리. 예. 이게 이제 사진이 이제 이것도 한계 중에 하나일까요? 사진은 이제 평면적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이제 특히 망원 렌즈로 찍으면 더 그렇잖아요. 더 공간을 압축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의 표정도 그렇지만 또 이런 복장, 옷 의상 자체도 하나 스스로 이제 그 신분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의 기호나 상징으로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뭐 약간 이제 사장님이나 뭐 관리직이나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고 공무원이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고, 그죠? 이런 걸 바로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포즈를 찍을 때도 포즈가 크게 나타날 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제 포즈나 동작일 때 셔터를 누르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결정적이거나 큰 포즈가 나타날 때 셔터를 누르는 게 좋죠. 자, 이제 이 사진도 제가 수원역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수원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찍었는데 이 역사가 사진 찍기 좋습니다. 수원역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잘 잡혔네. 여기가 그렇죠. 한 사람. 그러니까 좀 이제
미리 내려가야죠. 이제 서울로 출발하는 기차가 뭐 이제 오후 뭐 3시 40분에 출발한다. 그러면 한 20분쯤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미리 내려가 있으면 사람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구성이 참 좋습니다. 형식과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흐린 날이에요. 예, 흐린 날, 뭐 맑은 날도 되죠. 여기서 빛이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 이쪽은 밝죠. 나머지 이 부분은 빛이 안 들어 어둡죠. 거기다가 어떤 이제 여자 혼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포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사실 많은 상상을 하게끔 해주죠.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뭘 하고 있을까? 또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잡으려면 카메라 항상 가지고 다녀야. 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네.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나가실 때는 그냥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꼭 카메라를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렇게 산책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수원역에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기차만 안 타면 되니까 요즘은 티켓 없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저기까지. 예, 이 플랫폼까지는 기차만 안 타면 됩니다. KTX도 그렇고 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개찰고에서 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요즘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차 안에서 간혹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 아침 저녁 시간에 참 좋죠.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더 좋기도 하고. 자, 이것도 이제 포즈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주 메인 대상이고 이 보조 피사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부모님들의 어떤 표정, 두 분이시구나. 예, 할아버지, 할머니, 예, 이 두 분의 얼굴 표정에서 이 딸과의 어떤 그런 이제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 이 기차역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잘 잡으시네. 그죠? 기차역에서 좀 찍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그냥 전해주는 거죠. 제 생각을 어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진을 통해서 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 포즈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